예,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 행동이라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거기 홈리스 야학의 학생회장 로즈마리입니다. 예, 옆에 계신 이제 로즈마리님은 저희 홈리스 행동에서 운영하는 홈리스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의 학생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동시에 홈리스 여성이자 홈리스로서 살아가고 있는 홈리스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뭐 강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그 시작에 앞서서 좀 창피한 고백을 하나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단체에서 저희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운동적인 고민을 좀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에너지 빈곤에 관한 논의들이 주를 이뤘었죠. 그래서 사실 이번 그린 컨퍼런스에서 증언을 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굉장히 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뭐 기후 위기에 대한 좀 이해의 수준이 너무 저희가 얇은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뭐 여전히 많은 고민의 지점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논의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논의와 고민들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테마는 재난과 홈리스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로 이제 제정된 지 꼭 10년을 맞았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노숙인 뒤에 등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정의 때문입니다. 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노숙인 등의 이제 법적 정의를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뭐 핵심만 말하자면 주거 불안정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 요 두 가지가 어떤 핵심적인 그 노숙인 등을 정의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뭐 고시원 혹은 거리, 여인숙, 노숙인 시설, 뭐 혹은 쪽방 이런 어떤 집 같지 않은 집이라고 하죠. 집 같지 않은 집에서 집이 아닌 방에서 집이 아닌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노숙인 등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뭐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집다운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의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난 대응이라기보다 이제 개별적인 어떤 재난 상황에서 개별적인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다운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개별적인 대처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 두 사진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진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어느 일간지 기사를 보고 굉장히 이제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거리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자면서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 타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머물면서 마스크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잠잘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24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스크를 벗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아, 최소한의 어떤 이런 방역조차 이행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리에서 좀 오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거리의 동료들을 많이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제 옆에 계신 이제 로즈마리 님이 좀 더 생생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즈마리 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 시기 동안 거리에서 좀 직접 예, 겪었고 예. 제가 그런 이제 일들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요. 어,
하도 마스크를 이걸 끼는 바람에 귀가 아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끈에다가 둘둘 휴지를 말아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그럼 사진 찍어도 된다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끈에다가 둘둘 그 어, 티슈를 이렇게 감았었지요. 귀가 아프다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간에 이분들은 늘 거리에서 있고 늘 사람들 눈에 띄는데 마스크를 쓰는 거를 정말 24시간 계속 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잘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잘 있다고만 하고 잘 하지도 않는 분도 사실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또 잘 알리지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 마스크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또 설명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있다 하면서 또 안 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진짜 이분들은 진짜 빼서 두고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마스크를 끼고 24시간 지낸다는 것이 큰 고역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무시는 거리 홈리스 당사자 분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 마스크 장력 때문에 그 안에 휴지를 덧대시곤 하셨죠. 그런데 사실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손을 자주 씻어라. 정부가 제시하는 모든 방역 지침들은 사실은 독립적인 위생 설비를 갖춘 집에서 모두가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런 재난에 대처할 수 없는 이런 물적 조건을 개선하고 뭔가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숙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서울역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인 지원계가 이제 문을 닫은 모습인데요. 이게 첫 확진자가 종사자분이었습니다. 이게 뭐 종사자분이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분들 굉장히 방역 수칙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개개인의 어떤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 방에서 수십 명이 자야 하는 그런 어떤 세팅 자체가 재난을 훨씬 더 키우고 또 이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감염의 위협으로 이렇게 몰아넣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시원이나 이제 쪽방 역시 이제 재난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타닥타닥 보통 방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왼쪽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2018년에 종로 9길 고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가 3주기였었는데요. 사망자 분들이 모두 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창 없는 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모두 창이 없는 방에서 계셨다라는 거죠. 수급자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결국엔 어떤 뭐 스프링클러라는 단순한 어떤 화재 안전의 문제를 넘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난 자체를 어떤 재난의 특정한 어떤 화재나 이런 어떤 재난 상황 자체에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거는 동자동 쪽방 건물에 설치한 서울시가 설치한 뭐 이른바 이제 세탁소입니다. 이 개소 첫날에 이제 서울시장도 오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었는데 근데 이게 첫날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탁기를 가동하자마자 막 그 해당 쪽방 건물이 막 흔들리고 천장이 막 흔들리고 벽이 막 움직이고 이랬던 겁니다. 이제 고작 이제 세탁기의 진동조차 버거운 그런 건물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데이터를 좀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원래는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에 있어서 특히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온열 질환이나 한냉 질환, 그 폭염이나 한파에 혹한에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뭐 여기서 사실은 뭐 제가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로즈마리님이 짧게 폭염과 혹한에서 거리 폭염과 혹한기에 이제 거리에서 지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후 위기와 그 연관이 되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는데 그 날씨라 같은 거 그 거리서 지내거나 그러신 분들은 상당히 날씨에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또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 짐을 이동하는 게 젖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어디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날씨 추워지면은 진짜 그 없는 이들 어려운 사람들 그 거리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대처하기에 이렇게 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씨, 더운 날씨 그런 데는 늘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지 않고 엄청나게 그냥 18년도에 더웠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더워가지고서는 막 숨이 그냥 팍팍 막히더라고요. 진짜 거기 어디고 있을 수 없어요. 어디 도망가든지 얼른 시원한 데로 피난가야겠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이 더웠고. 그리고 또 작년 겨울에 또 18도라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장교에도 무지무지하게 추워서 뭐 그냥 뭐 옷을 입고 더 입어야 됐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렇게 너무 추웠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뭐 기후 위기가 오고 기후 변화가 와서 그런 게 이제 왔다고 그런 걸 겪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조금 가진 사람들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엄니들은요 그걸 다 몸속으로 겪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가 와도 걱정, 추워도 걱정, 뭐 더워도 얼른 도망갈 때가 있는가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 팬데믹인지 뭔지 해가지고서는 그 뭐 오지 마 무더위도 오지 말고 뭐 여기 시원한데 여기도 오지 말고 제 문 닫았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다고 아주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새 그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뭐 그냥 정말 떠들썩하고 하는데 또 저기 그거 이거 이전에는 또 미세먼지가 있었죠. 미세먼지도 뭐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 콜록콜록하고 기침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나가지 말고 뭐 창문을 닫고 뭐 집안에 있으라 그러는데 그걸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주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도 아주 골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팬데믹이 왔죠. 팬데믹이 와가지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뭐 그것도 코로나도 정말 이렇게 한 곳에서 어디 뭐 이렇게 딱 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노출되고 드러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걱정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후 위기라는 것은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또 특히 그 노숙인들은 더 그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막아설 수 없이 자기 몸소 그걸 다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지금 아주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인지하도록 이걸 더 많이 그 노숙이나 누구나한테 마스크를 써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기후 변화와 위기에 대해서 많이 하여튼 그걸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인지하도록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는 게 아니라 거리 두숙한 사람들한테 집이 우선이죠. 집이 있으면은 이게 조금 덜 겪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어 없이 다 잘 지켜서 정말 하나뿐인 지구 딴 데로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속으로는 우리도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지구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좀 준비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로즈마리님이 시작 전에는 할 말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니 좀 많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여성 홈리스에 관해서 좀 짧게 로즈마리님 이야기 듣고 저희 이제
올라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성이자 홈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이제 취약성이 굉장히 중첩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19와 한파가 같이 오고 코로나19와 또 재난이 함께 오고 코로나19와 홈리스 상태가 함께 오는 그런 상황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중첩된 재난과 또한 중첩된 취약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 홈리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여성 홈리스로서 뭔가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좀 같습니다. 반복될 것 같지만은 이제 여성 홈리스로 산다는 것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숨어서 있는데 사실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된 건지 어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 홈리스들이 참 많은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많고 또 사실 눈에 띄게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의 남성 위주로 그 지원 체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말하자면 그러한 혜택을 참 받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숫자적으로 잘 여자들이 어디가 있나 그런 걸 잘 파악도 하고 또 이제 그들한테도 뭐 남자들만 있어서 여자들은 잘 도움을 못 받는데 여자들도 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그런 것이 이제 뭐 서울역에나 뭐 영등포라든가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다니고 이동하고 하는 그런 홈리스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있어서 그들도 어떠한 그런 혜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정말 살아가기에 급급하다고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는데 기후 위기라는 거 그거는 정말 우리의 생명, 생존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많이 홍보하고 우리가 더 여성 홈리스가 많이 그것을 몸소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데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디서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좀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녹색연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여성 홈리스들도 이제 그런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사회나 뭐 나라에서나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